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인도학과 고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미있게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는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한 8시간에서 한 8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땅이죠. 히말라야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살펴보듯이 인도의 주가 참 많네요. 28개 주가 있는데요. 사실 한 나라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할 만큼 좀 큽니다.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도를 보기 전에 인도에 있는 주변 나라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요, 주변에 위로 파키스탄, 그리고 오른쪽에 방글라데시,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 자리 잡고 있는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 옆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동토의 왕국 부탄, 누구나 가고 싶은 몰디브, 이렇게 통틀어서 남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남아시아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4%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물론 파키스탄도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크라고 해서 하나의 협력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세안과 EU는 알아도 사크는 잘 모르는데요. 예, 그래도 남아시아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근데 공동체는 아니고 협력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파키스탄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대륙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전 세계 최대의 힌두교가 있고요. 이슬람, 물론 단일 나라로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겠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에 있는 무슬림 인구를 합치게 되면 전 세계 최대의 이슬람권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따가 저랑 한번 살펴보겠지만 많은 언어가 있고요. 그에 따른 인종도 다양하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남아시아와 인도. 그 안에서 인도는 사실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이라는 것이겠죠. 수도는 뉴델리고요. 인도는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엄격하게 따지면 2011년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2021년에 하겠는데요. 추정치를 보게 되면 아마 내년에 한 14억이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속도라면 1년에 2,300에서 2,500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힌디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인도의 공용어로 있고요. 그 이외에 22개의 지정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힌두교였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또는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의 전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신자들이 있고요. 인도에도 기독교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약 인도 인구의 2.3%가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죠. 시크교도 있고, 부처님의 땅이죠. 불교, 그 다음에 금욕하는 자이나교, 이외에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인도 나라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죠. GDP 규모가 6입니다. 그러나 1인당 보게 되면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 인도 대단하네요. 세계 3위. 그렇죠. 그리고 한국보다 약 2년 뒤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이기 때문에 국가 행정수반은 대통령이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리, 현 총리,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금 현재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앞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인도, 이게 인도 국기구나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프론 색깔, 우리가 봤을 땐 주황색이랑 비슷한데요. 황금색이죠. 그러니까 브라흐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고요.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녹색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 상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게 바퀴예요. 바퀴. 이 바퀴살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마의 윤회. 다르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이것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죠. 윤회인 거죠. 예. 최근에 인도가 한 개 주가 강제적으로 그 중앙에서 관리하는 연방 직할제로 바뀌어서 그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국과 많은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이쪽 지역이고요. 예.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인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는 가장 젊은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 한국이 지금 1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인도는 아직도 인도 인구의 70%가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인도의 평균 연령이 한 25세에서 28세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만 있다면 엄청나게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농업 기반의 그 플랫폼에서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가 Make in India, 제조국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생긴 몽골로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살고 있는 애버리지널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인도 남부에 보게 되면 조금은 피부가 더 진한 드라비디아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이라니안이라고 그래서 이란 사람과 비슷하고 또는 그보다는 약간 좀 거무잡잡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예. 정말 젊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종교가 어떤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이슬람교는 최대 소수입니다. 퍼센티지는 14%지만 인구로 따졌을 땐 약 2억 명입니다. 2억 명이 사실은 쉬운 조건으로 살고 있지는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종교 갈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살 때 종교 갈등이 있느냐? 그건 해석에 따라,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 사람 정말 많죠? 이게 정말 진짜 사진이냐?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 가느냐? 이거는 멀리 가는 기차는 아니고요. 근교, 대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근교에서 탈 수 있는 기차입니다. 재밌죠? 원숭이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네요. 인도의 기후, 워낙 대륙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델리에서 약 8년 반을 있었는데요. 경험한 가장 높은 온도는 한 49점 몇 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날씨를 어떠냐 물어보면 여름, 더 더운 여름, 진짜 더운 여름, 습한 여름, 여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이 안 춥느냐? 온도는 항상 영상을 유지하지만 한국보다 정말 더 춥게 느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정말 카스트가 있습니까? 신분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법에 의하면 카스트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원서를 넣었을 때 씁니다. 뭐라고 쓰냐? 브라흐만이냐 쓰냐? 바이샤를 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할당제라고 하죠. 레저베이션 시스템을 해서 할당을 받고 있는 그 카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SCST라고 해가지고 SCST라고 해서 스케줄드 카스트, 스케줄드 트라이브, 이 사람들이 할당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바이샤와 수드다들이 받고 있는 아덜 백워드 카스트를 해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49.5%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준비를 할 때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카테고리를 체크를 합니다. 또는 제너럴 카테고리.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아직은 보면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 사람들 카스트가 높은지 낮은지 통성명을 하면 나옵니다. 성을 보면 물론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마누 법전에 따르게 되면 마누 최초의 인간의 마누에서 브라마는 입에서 나왔고요. 끄샤트리아는 겨드랑이, 허벅지, 발, 그리고 불가축 천미는 글쎄요. 자,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던 겁니다. 카스트의 3대 특징이 뭐냐? 직업의 세습, 결혼, 식문화입니다. 요즘도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실 많이 깨졌죠. 요즘 워낙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인도의 뭄바이의 도비가뜰에서 빨래터입니다. 아버지가 빨래면 아들도 빨래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카스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직업의 세습이 아직은 심한 것 같습니다. 농촌을 가면 더 심하고요. 카스트가 안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카스트들끼리 결혼하려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도에서는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압도적입니다. 그냥 느낌은 한 90% 이상일까요? 물론 카스트가 다른 카스트들끼리 결혼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결혼을 합니다. 다 있죠.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같은 동일한 자띠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 자띠라는 얘기는 자띠. 아까 먼저 봤던 이 카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섭 카스트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카스트.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브라만 안에서도 갈려요. 그것을 자띠라고 하는데요. 뭐 동일한 자띠끼리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겸상, 한국도 야 어떻게 겸상을 하느냐 그랬었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거. 카스트가 낮은 사람이 만든 음식 오염됐습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배우자도 동일한 카스트이겠죠. 지금도 그러느냐? 아이고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도시에 가면. 뭐 식당에 가면 요리사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거의 요리사는 브라흐만이었습니다. 최상위 카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아직도 자기의 카스트를 걸고 식당을 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도시냐 농촌이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인도의 해석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 알다시피 왼손이 할 용도가 있고 오른손이 할 용도가 있겠죠. 인도에는 숟가락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왜 안 썼습니까? 누가 썼던 숟가락 내가 쓰기 부담스럽죠. 특히 식당에서는요. 믿을 만한 건 내 손인 거죠. 그리고 손맛이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잎. 인도에서 그릇은 사실 지금도 남부인도라든지 가게 되면 좀 괜찮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행사를 보면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을 막 줘요. 한 번 사용한 거 버리면 돼요. 남이 썼던 그릇 내가 쓴다? 아이고 용납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많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스트의 기본은 정과 오염입니다. 오염된 인간이냐 아니냐. 마누버전에 보게 되면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까마, 욕망입니다. 성욕, 결혼해야죠. 아르타, 부입니다.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생활하려면 돈 필요하죠. 다르마, 살면서 지켜야 될 도덕적 의무입니다. 너의 카스트가 이러니 이렇게 해라라. 목샤, 결국은 해탈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죠. 얘네들은 쉬운 거고 얘네들은 어려운 거겠죠. 신의 나라 인도 다양하죠? 인도는 삼신간입니다. 창조, 유지, 파괴, 다시 창조, 돌고 돌겠죠. 시간이 많으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제 메일 주소 나중에 남겨드리면 관련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리 축제가 있는데요. 홀리 축제 뭘 뿌리죠? 이때는 카스트의 높낮이 없이 다 누구나 평등할 수가 있어요. 디왈리 축제, 일종의 추수감사설인데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에 관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힌디어 몇 명이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약 13억 중에서 7억 명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한국어 많이 비슷하죠. 미음처럼 생겼습니다. 비읍 같죠? 히읗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라고 했을 때 우리도 오른쪽에 놓죠. 무라고 할 때 아래쪽에 놓죠. 똑같습니다. 모음이 옆에 붙일 때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힌디어 문자 배우는데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힌두의 몸 11개고요.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정말 과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순서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기역 그 문자가 나온지는 뭐 배웠는데요. 힌디어는 이 순서가 정말 조음의 위치와 방식이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다양한 어족에 해당되는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색깔한 이 지역이 힌디어가 어딜 가도 자유자재로 통용됩니다. 여기선 안 됩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자기 언어가 아니까 잘 안 쓰죠. 아무래도 인도 영화, 볼리우드의 영향 때문에 많이들 알아듣습니다. 힌디어의 특징, 한국과 어수는 같은데 목적절 I said that, 대절이 나오게 되면 또 영어처럼 바뀝니다. 영어는 전치사, 동사가 앞에 나와서, 힌디어는 동사가 뒤에 나와서 후치사입니다. 명사의 성이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에 따라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영어가 to I가 아니라 to me로 바뀌죠. 왜 바뀝니까? 왜 바뀌었어요? to he가 아니라 to him입니다. 바뀌었어요. 힌디어 이런 대명사뿐만 아니라 모든 명사가 다 바뀝니다. 그걸 삭격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나마스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천천히 플레이하면서 보시고요. 앞과 꺄나메 남. 네,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라 그래요. 메 꼬리아이 훙.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메 태진 훙. 저는 태진이에요. 단야와드. 피르밀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와, 허왕호 가야, 김수로 왕의 부인이었죠. 왕비였죠. 사신인지 아닌지 저는 뭐 논할 수는 없고요. 해초 대사님도. 그리고 1973년에 본격적으로 국교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 이미지 K-팝, K보다는 아직은 한국의 기업의 이미지가 월등합니다. 삼성, 현대, LG, 뭐 기타 등등. 예, 우리가 신북방뿐만 아니라 신남방에 초점이 있으면 인도는 우리 쪽, 예, 동아시아에 관해서 옛날엔 룩 이스트 폴리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지 말고 행동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인도에서도 한국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앞에 특별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께서 단독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적도 있을 만큼 한국과 인도의 관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습니다. 다음에 뭐 저희가 더 준비가 된다면 1부, 2부, 3부 더 쪼개서 갖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자, 그러면 인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인도는 워낙 큽니다.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극히 일부의 뭐 국한적일 수도 있으니까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피르밀랭게